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등정 30일의 김선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전 중에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으나 이내 상승세가 꺾이면서 사흘 연속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1%대 급락을 보이며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닥은 장후반으로 갈수록 또 매도세가 커지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한 후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도 변화가 많은 이런 시장에서 시장의 흐름 예측하기 힘드시죠. 오늘 저희 수익등정 30일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추세에 맞는 대응책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익등정 30일에서는 특별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지표를 꼼꼼하게 살펴주는 윤정도 수익대장 전문가님의 시향교육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문가님이 노하우로 보시는 시장의 추세를 읽는 법, 그리고 전문가님이 마지막으로는 비밀 종목까지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대장 30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시장은 굉장히 지수가 예상 외로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허탈해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만약에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보신 분들이시라면은 오늘 장에서 크게 웃으실 수 있으셨겠죠. 그죠? 어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던 화학업체, 에너지 업체들의 흐름 오늘 견고하게 움직였고요. IT주들이 오늘 시장의 흐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일매일 두들겨 맞고 있는 테마주들 어떤 테마가 있죠? 바이오라든가 혹은 오늘 같은 경우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시장 상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장에서도 교육만 받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빨간 계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군들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 진행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발굴한 종목까지 전부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좋은 장입니다. 이러한 장에서 오히려 패닉에 빠지시면 오히려 안 되겠죠. 자, 국내 증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화면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시장의 흐름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하루의 변동성을 가지고 캔들 모양을 보여드렸더니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오늘 종가가 어떻게 끝났느냐. 그 기준에서 캔들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전기전자 업종이죠. 전기전자 업종이 1.1%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1% 곱하기 30% 비중이니까 대략 0.33% 정도 시장에서의 지수를 견인을 했다. 대략 전기전자 업종이 8포인트를 견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밀렸죠. 만약에 전기전자 업종이 보합이거나 전기전자 업종마저 밀려 떨어졌다면 시장의 낙폭은 더욱더 확대됐을 겁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잘 버텨준 이유는 실적이죠. 나스닥이 사상 최대치 고점 뚫었다고 해서 막연하게 방어를 해준 게 아니에요. 미국이 올랐는데 그럼 우리나라 왜 빠졌어요? 전기전자 업종 빼고는.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실적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 실적에 대한 주가 흐름이 과도하게 고평가된 것이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많다. 그래서 3분기부터 해서 실적 개선폭이 더욱더 긍정적일 것이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전기전자 업종 움직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놓고 보시면 보험업종이 오늘 강세를 띄었죠. 거기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은행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은행주의 은행업종은 우리은행이 시가총액 극대형주죠. 그래서 우리은행 제외하고는 금융지주사의 성격, 지주사 기준이 금융업종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체 종목군들의 그룹사들의 지주사 이런 쪽이 전부 금융업으로 들어가 있고 그 금융업에 금융지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금융지주사들의 흐름 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감되고 오늘도 긍정적으로.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관세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표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올린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됨으로써 미국 증시도 탄력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졌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아침 눈 뜨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셨을 때 미국 장의 기준에서는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첫 번째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겠다. 자신감의 표출입니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입니다. 그것이 예전처럼 금리 인상 우려감 이런 단어 자체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2015년 이후에는 그런 단어 자체를 쓰지도 못하고 있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랠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경제학 논리상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넷플릭스가 어떻게 됐어요? 넷플릭스가 무려 15% 가까이 급락을 연출했다가 그 부분을 되돌려놨습니다. 대부분을 되돌리고 마이너스 5%로 끝났어요. 마이너스 5%도 큰 거긴 하지만 넷플릭스의 연간 상승률 1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온 이후에 고점, 최고점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둔화됐다고 해서 밀려 떨어졌다. 결국은 급격하게 꼬리 달고 돌려놨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마존이나 이런 쪽은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움직여 S&P 500 지수의 27% 이상의 기술주 비중이 있는 S&P 500 지수의 기준도 급등 랠리. 마찬가지로 다우지수의 강세.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유럽도 강세를 띄었고 아시아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밀린 그 이유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왜 빠졌어요? 지난주 초반처럼 윤정도는 아니라고 악을 쓰는데도 지난주 초반처럼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빠집니다. 우리나라만 왜 빠지냐고. 오늘 왜 빠졌어요? 이유도 없죠. 제대로 설명도 못하죠. 계속해서 윤정도 말고 다른 내용에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계속 뭐 무역 전쟁 얘기할 수 없고.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국내 증시의 흐름에서 선거 이전과 선거 이후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과 국내 증시의 흐름이. 그런 과정 속에서 선거 이전에 형성돼 있던 강력한 테마주들이 전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 10년이죠. 죄송합니다. 10년 만에 나타나는 슈퍼 테마주들의 형성이었다. 아니 어떻게 주가가 10,000원도 안 되던 주가가 16만 원 가 있는데 1년 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올라와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와 있다? 그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흐름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금융당국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한동안. 결국은 지금 칼을 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 특정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하한가를 두들겨 맞았죠. 그러한 현상이 나다 보니까 바이오주들 어때요? 5월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용으로 오픈해드리고 5월까지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신라젠, 바이로메드 전부 수익 안겨드렸어요. 근데 교육 통해서 삼성바이로메드 어떻게 했습니까? 50만 원에서 전량 정리가 됐죠. 왜? 석배령이 떴잖아요. 캔들 교육할 때.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네? 나머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36만 원대에서 뭐 교수용부터 해서 장학형, 하락장학형부터 해서 신라젠 마찬가지, 바이로메드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추풍락업이 떨어집니다. 네? 기술적으로 고점 사인이 나오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상황에 어떻게 반등이 나올 수 있냐고요. 처음부터 바이오주에 대해서 성장성은 가지고 있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테마주로서 놓고 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럼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환상에 부풀어서 와 엄청난 거야. 몇 년 후에 다음번에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은 거품만 쌓이게 된다. 결론적으로 바이오주들이 급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닥에서는 거의 40%고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3위와 5위 뭐 이렇게 위치에 놓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 오늘처럼 전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급격히 조정받으라가 아니에요. 다만 시청자분들께서 바이오주들을 접근하실 때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세요. 바이오주 접근하실 때 아이고 한 1% 올라가면 좋겠다. 시장 한 3% 올라가면 바이오주 한 5% 올라가면 좋겠다. 그렇게 접근하셨습니까? 전부 어떻게 접근했어요? 10,000원짜리가 16만 원 같네.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그러한 랠리 때문에 또 이틀 만에 상한가 갔다 그 다음날 17% 올라서 막 40%, 50%, 60%그 수익을 목표로 들어가시다 보니 거품이 형성된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는 거 딱 하나 우리가 기술적으로 배웠죠. 거래량 자체가 지금 안 돼요. 벌써 이미 남들이 다 쳐다보질 않습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흐름이 오늘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는요. 경협주죠. 경협주 같은 경우에 분석 내용이 경협 관련돼서 많은 분석 내용이
대형사나 중형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대부분 다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관련줍니다 해가지고 시가총액 300억짜리, 500억짜리, 700억짜리 이런 종목을 관련줍니다 해가지고 수십 종목을 묶어서 발표를 한 증권사가 한 군데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악용을 해서 이게 테마주입니다. 이게 경협주입니다. 그럼 삼성그룹은 경협주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통일이 된다면. 그럼 그것도 테마로 인식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어요? 그냥 주가가 그것도 2월 달에 이미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지고 3월 달에 실질적으로 북한에 방문을 해서 거기서 조율을 해서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결정이 됐죠. 근데 실질적으로 경협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인 거, 철도주들이 강하게 움직인 거, 현대 로템이 강하게 움직인 거는 건설주의 실적 발표 이후에 4월 말부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신 거 5월 달, 그리고 5월 말까지 반짝, 그리고 지금까지 주구장창 40에서 60% 급락.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예?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유해 상황 관련해서 판문점 회담이 결렬되고 장성급 회담을 다시 한다 할지라도 거래량 터지지 않는 한 이제는 그리고 더 이상 속지 않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의 흐름이 움직이기 어렵다 말씀드렸죠. 그거 가지고 반짝했다가 지금 어떻게 돼? 더 밀려 내려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업황 보시면 비금속 광물 쪽에 3.99% 이게 뭡니까? 상당 부분이 남북 경협주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광물 쪽에 그런 쪽에 허무맹랑한 사실상 내용을 바탕으로 이상급등 나왔던 부분에 대한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이러한 경협주들에 대해서 10월에는 다시 갈 거고 지금 쉬었다 가세요. 아니 10월에 어떻게 다시 갈 수가 있어요. 기억해보세요. 기억.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들어오면 아버지 부시 때 아들 부시 때 꼭 이라크 전쟁 나죠. 공식적인 정치적인 후원을 방산업체 이런 쪽에서 받습니다. 에너지업체.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사유가 됐든 이라크전, 걸프전 발생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재건 작업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들어가죠, 당연히. 파병도 했고 했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가 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언급을 했었죠. 재건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미국과 한국과 일본 뭐 한 거 있다고 일본 애들이 들어와. 어찌됐건 일본과 유럽은 안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중국은 안 들어오겠어요? 러시아는 참여 안 하겠어요? 거기서 경쟁을 해서 진행을 하죠. 시가총액이 자꾸 그걸 떠나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거품을 만들고 300억짜리 종목을 2,500억 만들었다가 2,500억에서 1,000억까지 밀렸으면 60% 빠진 겁니다. 근데 1,000억까지 밀고 났다가 바로 또 이틀 만에 60% 들어올리니까 대장주입니다. 시가총액 1,000억짜리 대장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내일 당장 1,000만 원씩 들어가 보세요. 그럼 그 회사 사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한 허무맹랑한 테마를 가지고 너무 뜨겁게 과열이 됐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정부에서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뭐 그거 하지 마세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지만은 5월 말부터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현대건설로도 우리가 수익을 내고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협주 언급하는 채널 돌려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체 방안이 뭐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IT. 허무맹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적 부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서 기술주들 움직임 탄력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제 화학주들, 화학업종, 에너지업체들, 유가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 장에서도 화학주들은요, LG화학을 필두로 롯데케미칼까지 3%대 장중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 시가총액 무거운 종목군들이. 이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여러분들이 뭘 보고 오셨어요? 와, 삼성전자 엄청 가네. 와, 하이닉스 엄청 가네. 와, 금융지주사 KB금융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네. 와, LG화학 엄청나게 올라가네. 실적주들입니다. 실적주, 대형주, 대장주들입니다. 그 종목군들의 흐름이 다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왔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셨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또 저희 첨삭 지도를 받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행복하고 계세요. 왜? 여기도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코스피 지수 대형주가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라고 그랬죠. 중형주가 101위부터 300위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소형주가 301위부터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비중의 80%에 달하는 대형주가
시장 대비 안 빠졌어요. 0.04예요.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 그 다음에 중형주 대비 소형주가 또 월등히 빠졌죠. 테마주. 그 테마에서 정상적인 테마가 아니라 거품이 형성되어 있던 테마주. 아니, 금융당국이 바보입니까? 예? 갑자기 몇백 %씩 오르는 종목군들이 정상이라고 보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켜보고 모니터링 강화하고 정상적인 제대로 된 시장으로 다시 이끌어준다면 시장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경협주는 시가총액 미치는 영향력 없습니다. 심리적인 영향 오늘처럼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차트를. 그래서 일본 차트와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트를 보여드릴 거고 그에 앞서서 이제 업종별은요 죄송합니다. 시가총액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군들인데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강세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6,000원이면은 대략 230만 원대죠. 절대 약한 주가가 아닙니다. 예?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빠진 것처럼 또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도해서 굉장히 문제 있는 것처럼 부각시켰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4억 주짜리 종목이에요. 주식수가. 그런 종목에 뭐 외국인들 기관이 개인들에게 1% 미만의 매도를 했다? 그것이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강하고요. 앞으로 더 강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52주 고가가 아니라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눌림목 수준이에요.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합니다. 그죠? 이 두 군데서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과 바이오로직스가 3위, 5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순위 다 바뀝니다. 이제. 바뀌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영업이익이 5조 이상이에요. 여기가 5조 이상의 영업이익이고 여기는 7천억, 여기는 1천억. 근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야 돼요. 자산 가치는 비교가 안 되죠. 예?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오늘 좀 밀렸다고 해서 어제 탄력적으로 반등했죠. 현대차 영업이익 얼마 나와요? 4조 5천억, 5조 나옵니다. 예? 자산 가치는 비교가 돼요? 예전으로 회귀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쪽 종목군들 순위에 없었죠. 회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LG화학 같은 경우 어때요? LG화학. 상당한 탄력을 받죠. 어제 시장에서 화학업종 급격히 밀리니까 뭐라 그래? 큰일 났다고 다 팔라고 유가가 급락을 했다고. 거꾸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017년도 비교해드리면서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유가 흐름 비교해드리면서 매수할 자리라고 그랬죠. 시가총액이 23조짜리예요. 23조짜리 화학업종 영업이익 3조씩 나오는데 매수하세요 했더니 문제됩니까? 1000억짜리 300억짜리 매수하라면 문제되겠지. 제발 좀 긍정적인 종목 제대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KB금융 같은 경우 어때요? 어제 급등 나왔죠? 금융지주사들 급등 나왔어요. 급등 나온 이후에 오늘 눌림폭 정도 수준 시장 대비해서 긍정적이죠.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형사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보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CJ CNM 같은 경우가 분할 이후에 재상장되면서 5.5%. 이 부분은 이제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안 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보다도 아무래도 HLB 여기도 한 50% 가까이 빠졌죠. 4월인가요? 5월 고점 찍고. 그러니까 마지막 자락에서 엇박자로 남아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거품 빠지는 거 보면은 뭐 신라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위에서 이제 CJ ENM에 밀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50% 이상 빠졌죠. 지금 장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빠져내려가면서 코스닥 지수나 이런 걸 다 빼버린 겁니다. 여기서 안 끼어져 있는 이제 제대로 된 실적이 돼 있는 종목군들이 순위로 올라올 수 있다.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6종목이 코스닥에 시가총액 상위에 들어가 있고 전체 비중의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쪽이 급락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쪽은 시장 수익률 혹은 그 정도 수준에 멈춰 있고 나머지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이 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IT, 그리고 금융, 화학, 그리고 철강에서 포스코 정도 일단 우선순위로 보시고요. 나머지 점진적으로 경기가 더 개선돼서 금리가 3% 이상 움직여줬을 때 그 다음 업종을 보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낙폭과되니까 뭐 자동차, 막연하게 바이오가 끝내줄 것 같아.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일본 증시예요.
미국 강하다는 건 다 아시죠? 미국이 뭐 나스닥이 사상 최대치 고점 내리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못 가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핑계를 찾다 안 되니까 중국 핑계 됐고 근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핑계가 될 수가 없어. 결론은 일본 같은 경우가 여기가 지금 작년 말 종가입니다. 작년 말 종가 대비 위에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지수 작년 말 종가 얼마예요? 그것도 기억 못 하시고 지금 매매하시고 아이 힘들어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 작년 말에 2,460 정도 됐죠? 지금 얼마예요? 2,300 공방에서 오늘도 밀려버렸죠. 160포인트 이상 빠져 있어요. 미국은 멀쩡한데 미국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나스닥이 뚫고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일본은 작년 말 대비해서 위에 있습니다. 그럼 작년 말 대비 위에 있으면 올해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작년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왜 시장이 어려워? 작년 대비 급락이 나왔어야 시장이 어렵지. 우리처럼.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장 대비해서 일본 장이 약한 거 아니냐. 미국은 나스닥이 사상 최대치 고점 찍는데 아닙니다. 23,000포인트 일본 니케이 지수 기준에 23,000을 넘긴 것은 근래 10년 동안에 23,000을 넘긴 것은 4주, 5주밖에 되지 않아요. 5주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요 흐름이 4주, 5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23,000 밑에 있었어요. 그 앞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의 23,000포인트 요 공방 여기는 52주 고가 랠리 이상 수준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2,600 디커플링 상태를 거치고 나서 해소되고 나서 2,600까지 향해 가더라도 이상할 건 없어요. 2,600 그러면 와 그러는데 그래봐야 300포인트 삼성전자에서 IT에서 시가총액 비중 높은 쪽에서 일부 견인해주고 실적되는 금융과 화학 그리고 포스코에서 견인을 해주면 요 300포인트 금방 갑니다. 대신에 이럴 때 옥석 가리기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방송 나와서 옥석 가리기를 하세요. 뭐를 옥석을 가려? 예? 옥석 가리기라는 거는 이렇게 침체돼 있을 때 여기서 시장 지수를 누가 땡길 것이냐. 가격 반발력, 경협주처럼 가격 반발력 나왔다고 확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계속 끌고 올라갈 것이냐. 실예로 하이닉스의 실적이 2016년도 2분기예요. 12분기 만에 5천억이 이탈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분기 실적 5천억 미만. 그것이 지금 현재 분기 실적이 얼마 나와요? 5조 나와 5조. 5천억 미만이던 게 2년 만에 2017년, 2018년 2년 만에 10배, 5조가 나와버립니다. 그럼 주가가 10배 올랐습니까? 반영 안 됐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응? 그러한 흐름 속에서 그 주가가 움직이면 시장의 지수 견인은 충분합니다. 그럼 IT는 당연히 가겠죠. 마찬가지예요. 금융주. 2015년 대비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예요. 화학주. 2015년 대비 영업이익 2배. 그 영업이익이 화학주 얼마예요? 3조란 말이에요. 3조. 바이오에서 상상을 못하는, 경협에서 상상을 못하는 정상적인 실적.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말씀드렸어요. 2년 동안 랠리가 정상적인 랠리였다고. 그런 흐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우리나라와의 비교는 이렇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비교해드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니케이 지수 하락률이 16%입니다. 하나를 배우시더라도, 하나를 보시더라도, 시황 전략 하나를 짜시더라도 제대로 공부를 하자고 우리가. 마이너스 16% 수준이에요. 15.6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그렇게 밀릴 때 우리나라는 여기서부터,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게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13%예요. 뭘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이게 13% 밀린 거예요. 여기는 16% 밀렸었어. 아, 그럼 작년에 일본이 더 많이 작년에 우리나라가 종가 기준으로 22%. 일본도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이에요. 그러나서 올해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저점을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선거 직전에 방어하고 있었죠. 고점은 높이지 못하더라도 방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할 때는 아무 말 안 해. 예? 우리가 상대적으로 16% 빠질 때 우리가 강할 때는 아무 말 안 해. 독일도 이랬어요. 유럽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힘드니까 막연하게,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중국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그러니까 대응 전략이 안 나오죠. 그럴 때일수록 정신 우리가 바짝 차리고 실적 나오는 IT나 이런 쪽으로 집중을 했다면 바이오에 두들겨 맞을 일 있고 경협주에 두들겨 맞을 일 없습니다. 울고불고 난리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제 같은 날도 방송해드리고 오늘 화학주 잡아서 그래 윤정두가 화학주 괜찮다더라.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란 말입니다. 안정성으로. 결론적으로
7월 11일 날 방송해드렸던 자료 그대로 갖고 나온 거예요. 7월 11일 날, 일주일 전입니다. 수요일 날 해드린 거 이거. 일주일 전에 해드렸던 그대로의 내용. 우리나라 지수 어떻게 됐습니까? 2300 공방 그래도. 그리고 니케이 쪽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조금 전에 일봉 보여드렸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3,000 바로 밑에까지. 우리나라 디커플링 상태 이거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돌리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유럽이 휘청되고 미국이 좀 조정을 받았어. 내일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전략 후강에 가까운 흐름이 나오겠죠. 왜? 오늘 과도하게 밀렸죠. 왜? 심리 때문에 밀렸죠. 우리나라 악재 터진 거 있습니까? 오늘 뭐 우리나라와 동시간대에 열린 주변 국가들이 약세로 끝났나요? 일본 강세, 호주 강세, 대만 강세. 중국이야 브릭스 시장을 왜 쳐다봅니까? 그런 거는. 이 자료 내용들 전부 여러분들 다운받으셔야 돼요. 무료로 다 배포해드리니까 이 자료 다운받으시고 벌써 34강째입니다. 34강째 기준에서 교육을 바탕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였는지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재차 복습도 해드리고 다 해드리죠. 또 새로운 교육 해드리죠. 그 자료까지 다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첨삭지도 9시부터 온라인상에 진행해드릴 거예요. 지금의 시황 내용, 오늘의 교육 내용, 오늘 오픈해드릴 종목 내용 그 종목까지 다 받으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죠? 9시에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하고요. 이 자료들, PPT 자료 한 3,000장 가까이 되는 이 자료들 무료로 배포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산맥 3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문가님 말씀대로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또 선점하시려면 시황과 추세가 중요한데요. 시황과 추세가 중요한 건 알겠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까지 읽는 시황과 전문적인 추세 교육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계신 전문가님이시죠. 윤정주 수익대장 전문가님의 특별 무료 온라인 방송이 오늘 밤 9시에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참여하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검색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가 보이는데요.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네요. 하단을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도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9시부터 무료로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3,000장이 넘는 PPT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알짜 정보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님 다시 만나보시죠. 자, 오늘 복습부터 간단하게 진행해드리고 과연 경협주 방송을 통해서 현대건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4차례의 급등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 정확하게 5월 말에 그만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에 그 근거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현대건설 무너져 내리고 경협주 무너져 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점에서 잡을 수 있었던 게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의 기준에서 삼성전기 오늘 눌렸습니다만 사상 최대치 고점 낼 일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기 그리고 뭐 일진 머티리얼즈 또 사막 콘덴서 이런 종목군들이 앞서 배운 캔들이나 이평이나 추세의 흐름에서만 잡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제 오늘 본격적으로 배우는 이격도에 대해서도 매매 사인이 발생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필살기 부분을 보여드리고 맨 끝에는 그러한 종목까지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자,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4월 30일부터 방송에 오픈을 해드렸어요.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의 기준에서의 우리가 주봉상의 캔들에 뭘 배웠어요? 시가와 종가를 배우고 갭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왜 못 사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럴 때 경협주 불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4월 중순 이후에 어떻게 실적을 바탕으로 불거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설명드린 게 이격이에요. 기억나세요? 5월 8일 날 6회 방송 때 이미 벌써 배우지는 않았지만 첨삭지도 온라인상에 9시에 첨삭지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꼭 오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첨삭지도 받을 때 이런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죠. 한꺼번에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그럼 방송에서 뭐 캔들 배우면 캔들 하나만 가지고 종목 발굴하고 매매하고 할 겁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수익이 나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는 교육을 통해서 오픈해드리는 이런 종목은 배우지 않은 이격도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왜 여기서 수익 못 내나요? 왜 여기서 수익 못 내나요? 왜 꼬리에서 차익 실현 못 하나요? 왜 이런 종목을 오버나잇으로 갖고 갑니까? 오버나잇으로 가지고 간다는 순간 자체가 와 남북경협 대박이에요. 사상 최대치.
그런 거 현혹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열권에 놓여진 이격에서는 어떻게 한다? 차익 실현으로 나가는 거다. 이거를 왜 갖고 가느냐?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 거래량 부분이나 이격도 설명드리면서 거래량 부분이나 이런 것도 전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또 시장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이격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수급. 예? 현대건설 주식수 몇 주라고 그랬어요? 알고 계셔야 되지. 저는 현대건설 한 주도 없어도 알아요. 1110만 주죠. 근데 외국인 기관이 얼마를 팔아? 12%를 팔았어요. 11%, 1200만 주를 팔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와 경협주 끝내줍니다. 갑니다. 과도하게 눌렸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너무 많이 팔았으니까 다시 대사할 겁니다. 그게 어딨어.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아갖고 대사하는 게 어딨어요. 과도하니까 많이 팔았는데 왜 대사? 대사하면은 공매도에 대한 상환 물량을 사는 거겠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 지분율 얼마 팔았는지도 모르는 내용을 듣고 계시니까 실패하잖아요. 이거 다 보여드리면서 우리는 상한가 들어가는 날도 정리를 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상한가를 들어갔잖아요.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되고 나서 급락 나온 다음에 주말에 예?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 나오고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월요일 날. 그래도 우리는 정리입니다. 왜? 오버나이트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막 이격도 설명드리고 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그 그림이 5월 28일자 그림이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날 음봉 떨어져서가 아니라 절반 정리하고 그 다음날도 정리하는 거예요. 왜? 이격이 크게 발생됐어요. 과도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급에서 1100만 주, 1200만 주를 개인에게 떠넘겼어. 펀드 매니저들이 바보입니까? 윤정두보다 똑똑한 펀드 매니저들이. 근데 방에서 태어나서 아이고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대사할 겁니다. 12%란 물량을 어떻게 대사? 차익 실현한 물량을. 공매도한 물량을. 그죠? 결론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뒷부분에 윤정두의 필살기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검은 색깔 선의 기준 그리고 가운데 색깔 백의 기준. 이걸 설명을 오늘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제대로 배우셔도 이런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거를 미처 못 배운 상황에서도 첨삭지도 때도 말씀드리고 그 이외의 기술적 분석으로 다 해석해드리죠. 이거를 왜 윤정두가 그냥 막연하게 경협주 안 돼요 합니까? 다음 주에는 바이오주로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바이오주도. 전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지. 자 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마찬가지예요. 추세 설명드리고 예? 그리고 이게 고공행진이냐 아니다. 수급 부분도 긍정적이고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기준에서 이격도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이격도의 매수 사인이라는 부분이 예? 아무 때나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나오면 뭐 하려고 어렵게 배워. 아주 진지하게 배우고 제대로 배우려면은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매매 사인 한번 제대로 잡아내면은 그 이유부터 해서 예? 이격도 차익 실현 부딪히는 공간에서부터 차익 실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삼성전기나 뭐 사마콘덴서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사마콘덴서 삼성전기 때문에 대박 난 종목이죠, 사실상. 3월 5일부터 정확하게 날아가요. 3월 5일부터 정확히 수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3월 중순 이후부터. 예? 그러나서의 흐름인데 계속 방송에서 추세 설명드리고 예? 이것을 캔들이나 다른 걸로 잡기 어려우시면 추세의 기준으로 보십시오. 새로운 추세도 볼 수 있습니다. 다 말씀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격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서 이격 발생되죠. 이격도에 매수자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이 자료 다운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 이격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보조지표를 배우는 거예요. 금융공학도들이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야 이격도 요게 조금 수치상으로 애매모호하니 우리가 가중평균을 따로 줘서 그거를 한번 활용해볼까? 그게 보조지표인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먼저 아셔야지. 그리고 어렵게 배우지 말고 이렇게 눈으로 봐서 잡아낼 수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잡아낼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차곡차곡 기초부터 배워나가잖아요. 벌써 캔들 배웠죠. 추세 배웠죠. 추세 내에서 이격 배우고 있죠. 수급 어느 정도 배웠죠. 거래량 어느 정도 배웠죠. 그럼 그거 몇 가지만 딱 접목시켜갖고 종목 하나 딱 발굴해내면은 종목 10개, 20개, 100개 할 필요 뭐 있어요. 한 종목만 해도 수익 나지. 예? 사마콘덴서가 시가총액이 이제 1조가 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 이런 종목. 삼성전기 이런 종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기술적인 설명해드리고 추세, 이평 설명해드리고 결국은 이러한 주봉과 이러한 일봉에서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되죠. 우리가 여기서 방송 맨 처음부터 해드린 거예요? 방송에서 여기서부터 오픈을 해드렸다고 이렇게 밀려내려오는데 남들 끝났다 죽었다 난리 나고 있을 때 예? 그래 나서 그 이격도 한번 보실래요? 그 이격도를 보시면은 여기
이런 라인에서 매수 구간이 설정이 나옵니다. 특히 여기. 기가 막히죠? 이게 11만 원이에요, 이게. 11만 원에서 16만 원이면 50% 수준의 랠리입니다. 지금 이 장에 시가총액, 이게 얼마짜리예요? 7,490만 주짜리니까. 11만 원이면 얼마예요? 8조? 8조짜리 종목 가지고 50% 수익 내봐요. 얼마나 세상이 파래 보여 좋은지. 하루에 그냥 화장실도 못 가요. 왔다 갔다. 무슨 보물섬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되겠어요? 이게 뭐 시장이 무슨 뭐 돗대기 시장입니까? 보물섬은 무슨, 제대로 교육을 받으셔서 이런 종목들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교육 들어갑니다. 복습 빠르게 쭉 진행하고, 그리고 이격에 대해서 제대로 어제 거 복습, 오늘 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자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보내드린다 그랬죠? 다운받으십시오. 전부 무료로 다 배포해드립니다. 시중에서 구하려고 해도 힘들어. 오늘은 이 이격도 이제 마지막 배우는 거예요. 이 7가지 분석에서. 그 다음에 필살기는 이제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죠. 저항선 분석, 지지선 분석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다시 한 가지씩 다 배우자는 거예요. 예? 이 7가지 내용들. 밀집도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에 어때요? 밀집 구간에 놓여져 있는 종목군들은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명확해집니다. 명확한 방향성에서 교육용으로 또 오픈해드린 종목. 오늘 또 탄력 받았죠. 거래량 실리면서. 레드크로스, 골든크로스, 크로스 전략 부분도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습 내용의 녹화 방송에 꼭 보시고. 이격도 부분입니다. 이격은 뭐냐면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평선이 이렇게 있다. 그럼 주가가 당연히 이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주가 여기 있겠지. 혹은 맨 끝자락에서 뭐 급락이 나서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요 간극이 몇 % 정도 벌어져 있느냐. 그래서 계산 방식도 있고 전부 있습니다. 그것이 과도하냐 아니냐. 100을 기준으로 이평선의 기준에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여기 있으면 좀 과도하게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차익 실현을 하자. 뭐 이런 식의 기준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걸 일반적으로 21선과 60일선으로 잡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하게 쓰고 있는 게. 예? 그 괴리도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기준을 잡는 건데 이렇게 이평선이 있으면 주가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가파르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랬다 회귀의 법칙에 의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좀 과도하게 밀릴 수도 있고 그럼 과도한 지점에서는 차익 실현과 저점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단 추세 배울 때 우리가 매번 강조드리죠. 이평선이든 추세선이든 무조건적으로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을 때 우상향하고 있을 때 이탈됐다 돌리는 회귀의 흐름 나중에 배울 그랜벨의 매매 법칙의 2, 3 패턴 그 기준이 잡혀있을 때 매수를 하는 거지 하락 추세에서는 어지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락 추세에서는 어지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락 추세에서 횡보로 돌릴 때 하는 거죠. 예? 혹은 횡보에서 상승으로 돌려져 있을 때. 그것이 배제된 교육을 받다 보니 안 되시는 거예요. 실전 대회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은 실전 투자 대회에 우승한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죠. 그죠? 네. 넘깁니다. 이게 어제 말씀드린 교과서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격증 시험을 볼 때 교재로 활용되는 그것은 이제 뭐 아무나 만들어낸 책이 아니겠죠. 그래서 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책인데 과거 데이터를 번역을 해서인지 조금 시장의 원리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승 국면의 매수 관점과 매도 관점을 윤정도의 필살기로 오픈해 드린다 그랬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자, 첫 번째, 윤정도 30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예? 30년 주시겠어요, 30년. 그렇게 하고 객장에서 여러분들 HTS가 활성화된 게 20년도 안 돼요. 객장에서 전표에다가 써가지고 넣고, 예? 그리고 모는 종이에다가 캔들 그려가며, 그러면서 기술적 분석 배웠어요. 그 당시에는요, 도서도 없었어요, 주식 도서도. 해외 원전 가지고 오면은, 예? 종로에 가서 번역해가지고 돈 주고 번역해서 그 번역본을 다 갖고 다니면 옆에 보여달라고 하니까 한 장씩 두 장씩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객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고 그러던 시점부터 주식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을 한 게 20년 정도 되죠. 공중파 나가고 케이블 TV 나오고 예? 첨삭지도 해드리고 그게 20년이란 말이에요. 그 20년 동안에 여러분들 성향도 다 알게 됐고 그러면서 수익률 대회는 2001년부터 7번 우승했어요. 7번. 어?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증권사 7번.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한 해에 다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책 10권 내고 그 책 10권을 바탕으로
증권사 임직원들 교육, 또 대학 강의, 협회 강의, 그것이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교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오류들, 그랜브레 매매 법칙에 관련된 오류들, 그걸 윤정도만의 노하우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재 내용들을 받으시려고 난리가 아닌 거죠. 이 내용들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제 알려드렸던 이 기준은 조금 이따 왜 이 부분이 형성되기 어려운지를 실전 차트 놓고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국면에서의 매수 관점인데 기울기가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거기에 횡보 국면인데 횡보라는 건 뭐예요? 횡보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게 그러니까 약간 자세히 설명해 놓으면 되는데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그래. 횡보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평선은 밀집돼 버립니다. 21선과 60일선도 이평선이 밀집이 돼요. 밀집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갭차가 나오는 매매 사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밀집된 이평선이 수렴된 이평선에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어떻게 됩니까? 방향성이 결정돼 버리죠. 거의. 밀집돼 있다가 방향성이 튀게 되면 위든 아래든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은 이 정도에서 매수해서 105, 그러니까 21선 대비 105. 그럼 5일선에서는 딱 붙어 있는 수준뿐이 안 돼요. 그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가라? 추세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실전에는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예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잡아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놓고 보실 때는 어떤 걸 놓고 보시냐면요. 요것만 놓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준점을 빨간색은 100으로 잡았습니다. 21선이 초록 색깔은 써있죠, 여기. 20일 이동평균선. 황토색은 60일 이동평균선으로 규정을 정놨어요. 그래서 방송 보실 때 항상 그걸 하시고 일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100이 빨간색 선으로 밑에다 해놓은 겁니다. 이 이격선에다가. 그 이격선은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건데 주가 대비 21선이 위에 있죠. 여기가 만약에 10,000원이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9,000원이다. 그러면 이격률은 90%입니다. 100 미만은 이 이평선보다 밑에 있다. 이렇게 밑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빨간 색깔 선을 요 기준입니다. 요 기준. 요 빨간 색깔 선을 100으로. 그리고 밑에 검은 색깔 선의 기준을 92 수준이라고 표시를 해놨죠. 92의 기준점을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 기준에서 이제 앞서 교육용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98 기준으로 형성을 해놨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좀 놓고 보시라는 거고 나머지 부분 LG전자 그다음에 롯데푸드 이런 쪽 마찬가지예요. 하향 일대의 기준과 상향 일대의 기준에서 저점 편입의 기준과 차익 실현의 기준인데 하향 추세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편입을 해서 고점에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고점이 나와주면 그나마도 좀 낫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가야 차익 실현 범위가 형성이 되죠. 근데 하향 추세에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저점이라고 편입했는데 횡보를 하다 보면 저점이 아니라 그대로 다시 이격이 붙어버리죠. 자연스럽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 추세에서는 가급적이면 매매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그리고 롯데푸드도 마찬가지의 흐름. 하향 추세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전부. KCC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이제 상승 추세로 이평이 돌려지는 관점. 근데 맨 처음 1단계에서는 사실상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펀드멘탈의 기준 또 기술적인 분석에서 수급.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펀드멘탈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수급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돌릴 수 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 나서 차익 실현은 이격이 이렇게 넘어갈 때, 이럴 때 고민. 고민입니다. 실전 그 뒷부분에 윤정도의 필살기 배울 때 이 부분들은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할지. 막연하잖아요. 또 넘어갔다고 바로 차익 실현하면. 그죠? 그래서 상승 추세나 상승하다가 횡보 추세나 혹은 하락하다가 횡보 추세의 기준에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는 편입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이 뭐예요? 현대건설의 고점 잡는 거, 저점 잡는 거, 또 일진 머티리얼즈,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 이런 종목군들 한 번만 제대로 잡아놔도 지금 이장에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KCC의 또 다른 차트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LG전자의 중기적인 차트 부분. 분명히 동그라미 그리고 파란 색깔, 빨간 색깔이 있으니까 매수 매도가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부분을 오늘 필살기로 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 기준에서의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실전에서는 다소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준비했습니다. 여기부터입니다. 협회에서 보여드린 내용이 요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락 국면, 횡보 국면, 윤정두 거 요거 이렇게 가려버리고 싶다니까. 이걸 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죠? 저희도 연구원 출신 분들이 지금 한 30분 이상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방송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이거를 배우려고 연구원으로 입사하고 결론적으로는 이거 배워 나가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데 이걸 딱 자꾸 까먹고 마케팅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료로 알려드리는 대신에 협회 내용과 분명하게 다릅니다. 편입 범위도. 제대로 알려드리는 대신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셔야 돼요. 예? 하락 국면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횡보 국면은 빼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다만 하락하다가 돌리거나 상승하다가 뉘어졌을 때 그 정도 수준. 이평선이 뭐 완벽하게 수렴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현대건설인데 하락할 때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뭐 수급이 월등히 좋아지거나 그러면 모를까.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적어놓은 부분이 지금 앞전에 보시면 요 뒷부분이 협회 수준이라고 해놓고 XP 해놨어요. 이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윤정도의 필살기, 윤정도의 매수 구간만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20MA의 기준, 또 60MA의 기준이 놓여져 있는데 20MA의 기준이 앞쪽에 있고 60MA가 뒤쪽에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그리고 또 그게 역배열, 순간적으로 상승할 때 순간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이건 상승 추세라고 봐야 되겠죠. 하락 추세라는 거는 역배열 상태 혹은 이평선의 몇 가지 정도라도 역배열 상태로 접어든 것을 하락 추세라고 하겠죠. 그럼 하락 추세라면 어떻게 돼요? 60일 이평이 당연히 20일 이평 위에 있죠. 이해되세요? 주가가 하락의 추세이다 보니 주가가 당연히 내려오면서 60일 선이 밀려 내려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20일 선 위쪽으로 형성돼 버리죠. 이게 더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서 하락 추세에서 편입할 때는 21 이평 대비해서는 90. 이게 100이라고 잡았을 때 100 대비 10 정도 더 빠졌을 때.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61 이평 대비해서는 85. 과도하다. 좀 많이 과도하다. 이평선 대비 좀 급락의 폭이 연출이 됐다. 그랬을 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해서 그랬을 때 관심을 갖고 매도의 구간은 21 이평 기준에서는 105에서 110. 그리고 60일은 굉장히 멀잖아요. 60일 선까지 부딪히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매도를 하고 일단 도망가야 돼요. 이것이 가파르게 올라와요. 가파르게 올라오는 예제가 있어요. 가파르게 올라와요. 그러면 이평이 확 돌려지니까 그럼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완만하게 반등이 나온다. 60일 선은 부딪히는데도 완만하게 부딪혀. 이러면 이거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캔들의 음봉이 떨어진던가 전일 대비해서 전일 캔들 양봉의 뭐 절반 이상을 훼손한다든가. 그건 기초 캔들에서 전부 배웠죠. 여기서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런 때가 중간 라인이고 실질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격도가 위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이격도 형성 기준까지 올라온 경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는 어지간하면 접근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여기서 편입을 하게 됐을 때 잉태 확인형이 떠서 여기서 편입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는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죠.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이 정도 범위에서 차익 실현 기준 설정이 됩니다. 땡겨놓고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달린다든가 음봉이 형성이 된다든가. 그러고 나서 이격이 다시 발생되거나 했을 때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수치를 조정해드린 이 조정해드린 수치가 실전에서 가장 맞는 수치다. 그러니까 저 수치는 다운받으셔서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또 시간이 없어. 다음 주에 또 복습 제대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쭉 넘겨드리고 예전 교재들은 넘겨드리고 결국은 현대건설이라든가 앞전에 처음에 보여드렸습니다만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이격을 보여드리고 설명드린 이유가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첨삭지도 때 현대건설, 일진 머티리얼즈, 사막 콘덴서, 그리고 삼성 전기 이런 종목군들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어떤 종목이 오픈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첨삭지도 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9시에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등전 30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스트라이크 맹경선입니다. 요즘 TV에서 다양한 맛집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진짜 맛집은 지역 주민들만 알거나 꼭꼭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주식도 마찬가지로 진짜 알짜배기 종목은 고수들만 아는 곳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런 종목 발굴해 오신 전문가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오늘 준비하신 종목이 국내 유일의 신기술 개발로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정말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종목 찾아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놀라운 실적 폭증과 함께 상상도 못할 대규모 매집이 집중되면서 정말 엄청난 급등이 나오곤 하는데요. 먼저 그 좋은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승인더는 수년간 개발해온 신소재가 글로벌 고객사인 아디다스에 독점 공급을 시작하면서 수주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100억대 적자에서 단 2년 만에 400억에 육박하는 강력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요.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백만 주 매집까지 집중되면서 1,000원대에 불과했던 주가가 10,000원대까지 무려 10배라는 기록적인 급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오늘 종목 국내 유일의 신기술 개발 성공으로 화승인더를 능가하는 실적 폭증세가 터진 단돈 1,000원대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 특히 이번 실적 급증과 함께 외국인이 무려 900만 주를 집중 매집하는 등 강력한 수급 신호까지 연일 터져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 무려 10배 급등한 화승인더를 능가하는 실적 급증이 터진 단돈 1,000원대 종목이라고 하시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을 집중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전 세계 시장 규모가 무려 400조에 달하는 차세대 IT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성공했는데요. 특히 이번 핵심 기술은 경쟁사가 전무한 독보적인 기술이다 보니 삼성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로부터 주문이 폭주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4년 연속 수백억대 적자에서 단 1년 만에 대대적인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요. 특히 순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1,500억 이상 폭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는데요. 자, 이건 그룹 계열사나 수십만 원대 대형주에서나 가능한 실적 폭증세로 무려 10배 날아간 화승인더를 이미 능가한 올해 최고의 실적주라 자신하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 확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4년 연속 수백억대 적자에서 단 1년 만에 무려 1,500억대 실적이 폭증했다 보니 최소 10,000원대 이상 종목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이 종목의 현주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단돈 1,000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건데요. 자, 이건 몇 년 전 700억대 적자를 기록했을 당시에 절반도 안 되는 최저점 자리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1,000원대 주가는 다시 못 볼 기막힌 자리를 주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번 실적 급증과 동시에 정부에 능통한 외국인이 900만 주가 넘는 엄청난 물량을 매집했고 최근에 강력한 수급 신호라 불리는 대량거래마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바닥권 돌파를 강하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지금 1,000원대 자리마저 놓칠까 봐 마음이 굉장히 다급한데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1,000원대 종목 중에서 이 정도 실적과 엄청난 수급을 겸비한 종목은 거의 없을 거라 자신하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지금 1,000원대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시고 추천 1번 누르신 후 전문가 번호 725번 누르시면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전 세계 시장 규모만 400조에 이르는 차세대 IT 분야에서 무조건 써야만 하는 핵심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성공했는데요. 특히 경쟁사가 전무한 독보적인 기술이다 보니 삼성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로부터 주문이 폭주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4년 연속 수백억대 적자에서 단 1년 만에 순이익이 무려 1,500억 이상 폭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는데요. 게다가 이번 실적 급증과 동시에 정보에 한 발 빠른 외국인이 무려 900만 주를 집중 매집하면서 바닥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화승인더를 능가하는 실적 폭증세가 터진 오늘 종목을 단독 1,000원대 대바닥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전 세계 시장 규모가 무려 400조에 달하는 차세대 IT 분야에서 반드시 써야 하는 핵심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단 1년 만에 순이익이 1,500억 이상 폭증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발빠른 외국인이 900만 주를 집중 매집하면서 바닥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오늘 종목, 더 궁금하신 점 종목 AR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블루오션 미네원 전문가의 고유 번호 725번 누르시면 됩니다. 725번입니다. 어쩌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화폐가 먼저일까요? 신뢰가 먼저일까요? 암호화폐는 신뢰로 가치를 갖습니다. 신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보, 가치 있는 정보. 아시아경제TV가 앞장서겠습니다.